김두일 작가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이 유명한 시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니멜러의 시인데요.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동질할 수 있는 정치인과 그 가족이 윤석열 깡패 검찰한테 무도하게 당할 때,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때 가만히 있거나 거꾸로 윤석열 편에 섰죠.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다 이러면서 또 두둔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에 혼자 남은 형국이고 그래서 공격을 몽땅 감당하게 됐다. 이 차원에서 김두일 작가가 이 시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실패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에 대한 환상으로 네 그래요. 사실 오판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 조국, 추미애 이분들에게 임명장을 주기 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임명한 장관을 윤석열이가 차례로 쑤시고 후비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내버려 뒀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켜주려 했다라느니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느니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요즘에는 약점이 잡혀서 윤석열이한테 쩔쩔맸구나 하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민주진영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또 권력 통제력, 아울러 권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모든 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을 좀 제대로 사람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고 많은 또 민주시민들이 이재명 대표 주도의 총선 공천을 응원했고 총선 승리까지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정말 대우각성하면서 저 같으면 대가리 박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당이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현 지사, 김부겸 전 총리까지 자기 발 아래 두고 상황 노릇을 하고 다음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멘탈이 나간 짓이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용납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명실상부하게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그는 민주정부 제3기 지도자가 아니라 장면정부 제2기 지도자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다시 출마할까요? 퇴임하는 날, 마지막 임기를 마치던 날 퇴근길에 다시 출마할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그게 괴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안에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1대1로 만나면은 큰 소리 한번 낼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 다 고통받게 만드느냐. 근데 왜 윤석열이를 조기에 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사실 여러분, 그때 윤석열이를 검찰총장 임명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조국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자 그랬었어요. 그때 날렸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조국도 윤석열도 날렸으면은 이런 비극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도 돌았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대로 윤석열을 날리면은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만큼 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스스로 그만둬서 국민의힘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19년 9월에 날렸다면 어떻습니까?
대선으로부터 한 3년 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 하게끔 내버려뒀어요. 그래, 이대로 잘라버리면은 나가서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이다. 이 염려는 2019년 9월에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염려 때문에 2021년 3월까지 내버려뒀어요. 정치적 힘이 더 커졌겠습니까? 작아졌겠습니까? 그렇게 두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껌뻑껌뻑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껌뻑껌뻑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는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한 정치인이 있죠. 한때 저의 동지였던 분, 그분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 초반에 하셨던 말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서 껌뻑껌뻑, 눈만 껌뻑껌뻑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예, 그분이 또 이재명 대표도 곧 감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뭐 그거 보면은 그분은 뭐 특별히 뭐 태어날 때부터 반명은 아니었고 자기보다도 훨씬 국민의 어떤 주목과 신뢰를 받는 정치인들도 우스워 보였던 분이었죠. 하여간 그분이 문재인 정권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뭔 결단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한다라면서 비꼬고 비웃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차마 방송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 못하죠. 예. 자,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나중에 사법 처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박수치고 그거 잘 됐네. 어때? 그렇게 윤석열 맛을 보니까 여전히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인가? 이렇게 야유하고 비웃을 일일까요? 사실 김두일 작가가 말한 대로 주말에 문다혜 씨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김정숙 여사의 송금 관련한 기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뭉칫돈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이 확실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석 밥상에 올려놓겠다라는 의지가 읽힌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작년 추석에 밥상에 올린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영장실질심사 아니었습니까? 결국 영장이 발부가 될 걸 기대했는데 발부가 안 되고 이제 기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석밥상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번 추석밥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저희 문재인 전 대통령 디스는 좀 멈추려고 했는데 당시에 어땠습니까? 친문들이 앞장서서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나쁜 인간들. 김종민, 홍영표 이런 분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지난 대선 때 자기가 속한 당 민주당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21년 10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이재명 대표가 결선까지 가지 않고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대장동 수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시 몸통으로 누가 꼽혔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로부터 한 2년 지나도록 전혀 그것은 근거조차 찾지 못한 낭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당시에는 이재명이었다고요.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쌤통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옹호하자, 그의 검찰개혁 실패도 다 눈 감아주자, 지금은 검찰의 표적이 됐으니 도마 위에 올랐으니 우리가 그를 지켜주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묘하게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입니다. 김건희를 수사할 때 김건희가 원하는 장소에서 또 조사할 때 휴대전화를 검사들이 반납을 했어요. 사실 수사하면서 외부로 나왔으면은 그 수사 책임자 서울중앙지검장과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휴대전화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사실 전직 대통령은 손자가 사용한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먼지 털기식 수사를 했던 검찰 아닙니까? 김건희한테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수사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지금 김건희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최재형 목사님이죠. 청탁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시네, 청탁 의도 없었잖아요, 없는 걸로 합시다 이러면서 결국 청탁 의도 없어서 김건희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청탁 의도가 없이 김건희한테 그 4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줬단 말입니까? 아무런 300만 원인가요? 제가 어쨌든 뭐 향수까지 포함하면 500 됩니다. 이거는 뭐 김영란법을 어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김건희는 게다가 이 최재형 목사한테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경호 외에는 다른 어떠한 권능이나 편익도 제공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을 붙여가지고 최재형 목사 이분을 도우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뇌물 받은 영상이 풀 HD급으로 있는데 말이죠. 그걸 갖고 무혐의라고 해요. 근데 채용 과정의 대가성 입증은 매우 어려운 것인데 그 과정은 퉁치고 사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규정하는 검찰. 아니 김건희에게는 그렇게 헐겁더니 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압박, 억측 이걸 일삼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정치 보복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실패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겠고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정권이 탄생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노로 인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칙과 탈법, 불법, 위법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분노를 다른 데 돌리고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전략임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짚어야 하고 질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동원한 전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망신 주기, 야당 죽이기, 정치 보복 수사. 네,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주적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윤석열 일당을 청산한 다음 문재인 일당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읍시다. 정말 약점 잡혀가지고 저렇게 할 일을 못했던 것인지,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무엇인지 그때 가서 따집시다. 지금은 검찰과 검사를 겨냥해서 우리의 모든 분노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